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차승원 인사드립니다. 영상 촬영하는 오늘은 6월 14일 일요일이고요. 대한광통신 같이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유는 선배님들께서 금요일날 윗꼬리가 왜 달렸을까요? 요거에 대한 이유도 정확히 설명드렸지만 맞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이걸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날 올라가나요? 그리고 대한광통신 이제 투자 주의도 완전히 해결이 됐겠다. 진짜 본격적으로 황금손 차승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올라가나요? 다음 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궁금해 하셔서 오늘 영상 같이 시청해 주시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만큼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이 대응에 대한 부분 정확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대한광통신은 장기간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바쁘신 만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영상 시작 전에 맞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오늘도 동행입니다. 동행이라고 꼭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사실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어제 솔직히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기는 했지만 한 3,4천 분 정도가량 시청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을 많이 안 눌러주시고 참여 안 해주셔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상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라고 이 주말에 영상 촬영하는 게 아니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바라나. 사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힘내서 기분 좋게 영상 촬영하면서 같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눌러주신다고 속상해야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시청해주시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해주시는, 주말에도 이렇게 시간 내셔서 같이 공부해주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많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역시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많이 참여해주시는 게 저도 기분이 좋고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추천 영상으로 만들려면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동행을 많이 작성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자, 수급 볼게요. 우리 금요일에 대한광통신 주주분들께서 300억가량 차익 실현 혹은 뭐 본전권에서 매도, 손절을 했다, 뭐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이탈이 나왔거든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이 이탈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에, 적어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에는 대한광통신이 못해도 4, 5만 원까지 반드시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것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먼저 내린다? 2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구간에서 내린다?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도 영상 많이 시청하셔서 어떻게 해요? 대한광통신 올라가는 이 앞길은 막지 말자, 적어도 하방 압력은 주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동행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아낌없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금요일 보겠습니다. 수급이 좋았죠? 외국과 기관,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은 주포예요. 그죠?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물량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들어오는 진정한 의미의 이 외국 기관이 아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이런 애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한국 시장에 밝은 검은머리 외국인인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말인즉슨 주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주포는 오랜만에 120억을 사용해서 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주가를 내린다,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돈을 쓰면서 여기서 굳이 그동안 받아갔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포가 물량을 받아갔던 만큼 이제 드디어 진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등을 만들어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설명드리자면, 저는 투신의 160억 수급이 진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이 금융투자가 아니라 투신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했던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라고 하면 사실 단타성 물량들이죠. 단타? 왜 단타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쵸,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 트레이더 분들께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사실 수급이 들어왔던 거, 뭐 들어오는 것 자체는 좋기는 하지만 괄목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투신이 160억을 금요일에 샀다? 요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패시브 자금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패시브 자금이 안 좋거나 좋거나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좋은 게 맞아요. 왜 그렇죠? 대한광통신이 어느덧 코스닥 시총 40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40위에 실제로 랭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금요일처럼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저가 매수가 들어갈 때 그동안 많이 빠졌던 이런 코스닥 편입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총 비중대로, 편입되어 있는 비중대로 투신이 산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종목이 좋아서 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패시브 자금이 수혈될 수 있는 종목이 우리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장기간적인 관점으로 봐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 앞전에는 우리 선배님들께서 가져오시면서 보유를 하시면서 끌어오시면서 많은 이 고통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래요? 당초에 이제 예상했던 게 맞습니다. 투자 경고만 해제를 시키면은 다시 투경에 걸리지 않도록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주가를 들어 올려줄 줄 알았지만 이게 벌써 사실 3번은 써먹었어요. 똑같은 패턴이. 그죠? 여기서도 한번 써먹고 풀고 나서 올리고 여기서도 풀고 나서 올리고 여기서도 풀고 나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운전 방식을 아예 바꿨더라고요. 10거래일 동안 투자 주의 상황에서 투자 경고에 재지정이 되는 이런 패턴을 피해가고 완전히 해소를 시킨 다음에 주가를 들어 올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6월 12일부터였어요. 그래서 정확히 6월 12일에 반등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장중 한때 20%까지나 올라갔었습니다만 윗골이 달리고 빠졌다라고 해서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이제는 주포들도 마음을 먹었거든요. 주가를 들어 올려주는 판단을 했구나 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근에 광통신 섹터들의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비단 우리가 대한광통신이 고점 찍고 조정받았다라고 해서 안 좋다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얘네 대장은 누구라 그랬죠? 사실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보다도 맞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던 광통신 섹터들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 말 나온 김에 한번 오랜만에 주가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기업 보겠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광통신 관련 업종이고 맞아요. 엔비디아 CEO가 투자를 진행했던 기업이죠. 자, 얘네 어떻죠? 만약에 테마가 끝났다. 광통신이라는 애들의 밸류가 여기가 끝자락이다 라고 하면 맞습니다. 투자를 진행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왔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테마성으로만 올라온 기업들이다. 산업이다 라고 보면요. 근데 어떻죠? 물론 고점 찍고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어때요? 하방 지지라인을 완벽히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사실은 박스치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최근에 추세도 돌려놓고 있고 어쨌든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루멘텀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히어런트 집중해주세요. 자, 코히어런트 어떻죠? 얘도 굉장히 좋습니다. 440불까지 찍었다가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지만 이 구간 밑으로 빠지지 않고 최근에 단기 추세 돌려주려고 하고 있고 얘도 역시나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얘도 한번 볼게요. 포닝이라는 기업. 자, 사실 세 개가 다 비슷비슷하죠. 고점 찍고 조정 받았습니다만 이 구간 깨지 않고 버텨주고 있고 계속해서 터치는 들어가지만 하방 지지라인 두텁기 때문에 추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도 엔비디아 CEO가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얘네도 한번 볼 건데 얘가 사실 거의 대장이었죠. 근데 얘는 어떤 것까지 있어요? 반도체도 살짝 엮여 있다 보니까 얘가 그나마 잘 버티고 있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 주려는 종목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특히나 이 구간에서는 엔비디아 CEO가 마벨 테크놀로지는 1조 달러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언급이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이 고가권에서 고가놀이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미뤄 보았을 때 지금 시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광통신은 진짜다. 광통신은 필요한 게 맞고 발전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산업군들이다 라는 인식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게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차트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걸 보려고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겁니다. 이런 걸 보려고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광통신 테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추적하려고 미국 증시를 본 겁니다. 근데 보면은 어때요? 다들 고점 찍고 고가권에서 버텨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올라와서 테마성으로는 더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도 있지만 얘도 사실 차트를 넓게 보면은 어때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것도 맞아요. 왜요? 우리나라 증시가 변동성이 더 크기도 하고 대한광통신이 올라갔을 때 광통신 테마가 만들어진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얘도 만약 진짜 상승이 끝났다, 죽었어야 됐다, 주포가 전부 다 이탈을 해야 됐다 라고 하면은 추세 완전히 깨버리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꺾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차트를 좀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때요? 추세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맞고 빠지기는 했죠? 그러면 여기서도 맞고 빠지고 이때 만약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 밑으로 줄줄줄 흘렀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깼죠? 깨고 어쨌든 방향 틀어줬고 그리고 여기는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였어요.
여기 깨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진짜 위험한 자리이기도 했죠. 여기서 수렴하다가 밑으로 깨고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진짜 끝난 게 맞습니다 라고 어느 정도 생각해볼 고려해볼 만한 부분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리고 주포들이 당초에 계획해 놓았던 그림을 그려주면서 6월 12일 일자로 반등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신 분들은, 집중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동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단 이런 식으로 이평선만 보면서 판단할 게 아니라 물론 월요일에도 반등이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5일선과 11선이 다시 올라와 주면서 위쪽으로 안착해주면 덜 나위 없이 좋겠죠? 그때부터는 앞전에 나왔던 이런 형태의 상승 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위험할 뻔했습니다만 어때요? 추세에 돌려놓고 실제로 추세 전환의 반등 시도 중 두 번째, 섹터의 흐름 추적 결과 미국 광통신 섹터 견조하다. 세 번째, 조정을 받고 빠지는 구간에서 거래량도 터지지 않아 주었고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 창구를 통한 주포의 이탈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탈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수립해 놓았던 대응 전략이 뭐였습니까? 대응 전략 6월 12일을 기점으로 투자 주의를 완전히 해소시키고 나서 투자 경고 재지정에 대한 여부 요거 있잖아요. 아니요. 자, 6월 11일까지 재미없는 흐름을 연출시킬 것 같은데 요거 끝나고 나서 완벽하게 거래소에서 거는 제재 딱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다음에 주포가 올려줄 겁니다 라고 판단했던 일정들 이런 시나리오들이 맞물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선배님들은요, 이제는 기회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겠죠. 맞습니다. 내가 대한광통신을 올라갈 거 아는데 평단가가 좀 높은 것 같다. 반등이 나올 거 알았는데 올라가기 전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리고 반등 나올 때 살짝 줄이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순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빠르면 저는 지금 못하셨던 분들은 특히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안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근데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겠죠? 어떤 거예요? 자, 6월 8일과 9일 이틀여간으로 명확히 사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한광통신 길게 보면은 지금 구간도 사실 저렴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조정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집중해주세요. 6월 8일 날 우리가 우려했던 구간을 깨고 이탈한다. 아니면 너무 많이 빠져서 내가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버렸다. 원래 그랬으면 안 되는데 더 빠질까봐 무서워서 손이 먼저 나갔다 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팔고 나니까 어때요? 다음날 또 바로 반등에 성공하죠. 심지어 장중에 22%까지 뛰어 올라가 버립니다. 이러면 사실 사람 심리라는 게 미쳐요. 내가 어제 샀더라면 아니 팔지라도 않았다라고 하면 이 상승분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판단을 하면서 하루 종일 지켜보다가 장중 한 10%대를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들어갑니다. 눌리고요. 실제로 10% 반등이 나오고 있을 때 계속해서 22%까지 올라가니까 기분 좋아서 어떻게 돼요? 역시 내가 맞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중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가 고가 대비해서 12%면은 한 100만 원 정도를 벌죠. 그러면 진짜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때요? 윗꼬리 달리고 빠지잖아요? 역시 아니었나? 라고 하다가 다음날 또 음봉전환하니까 미치는 겁니다, 사람이.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었고 자주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불과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이 윗꼬리에 1,000만 원 들어오셨던 분들은 다음날 어떻게 돼요? 바로 또 11% 조정 받아버리니까 장이 눌리든 대한광통신의 주포가 이 더러운 운전을 하든 여기에 또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잘못 팔아서 손실 누적되고 여기서 잘못 사서 손실 누적되고 이 다음날 또 잘못 팔아서 손실 누적되고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정확한 거는 올라갈 거 알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명확한 신호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호들이라고 하면은 매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매수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확신이 드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돌아오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은 뭐 하는 구간이라고요? 매도에 대한 고민은 아니죠. 매도에 대한 고민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적어도 4, 5만 원까지 갔을 때 여기서는 한번 주포들의 이탈이 나올 수도 있겠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거나 투자 경고에 재지정이 됨으로써 또 재미없는 구간 나올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가 더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겠지만 지금은 올라가기 전에 정확하게 눌림목자리 공략해서 매수에 대한 고민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가 나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 시청하신 이유가 대다수의 선배님들이 요거 때문에 영상 시청하셨던 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어렵다, 힘드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 상단에 번호 남겨놨거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고요? 할입니다. 대안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게 되면 선배님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매도와
매수, 대응에 대한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반등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만 찍고 조정 쭉 받았던 거 생각하면 대응에 대한 부분이 진짜 절실한 종목이 대한광통신이라는 거구나. 다들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렇게는 꼭 약속드릴 수 있어요. 뭐냐, 대한광통신으로 뭐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30%, 40%, 100%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허황된 내용인데 적어도 선배님들께서 지금 어려워하시는 대응에 대한 부분에 도움을 요청하신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후회는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은 드실 수 있도록 꼭 도와드린다라는 거니까 아직 안 보내신 분 계시면 대안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화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체 문자 내역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이런 식으로 장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문자 통해서 대응에 대한 부분 공유 드릴 겁니다. 이때도 2월 11일에 매수가와 비중 정확히 공유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3월달 한번 볼게요. 3월 10일날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라고 하면 별표까지 붙여가면서 대응에 대한 부분 매수가와 비중 정확히 언급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언제요? 4월 1일이죠. 자, 요거까지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보유자분들 필독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도 수익 축하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것 같으니까 신규 진입 타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영상 시청하신 선배님들 중에서 혹시 아직도 안 보내신 분 계시면 어차피 문자 보내는데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꼭 오늘 같은 주말에는 여기까지 진짜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고 같이 공부해 주셨는데 꼭 신청이라도 하셔서 이 도움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정말 선배님들이 뭐라도 얻어가셨으면 한다라는 게 제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황금손 차승원을 이용해 먹어보세요. 아셨죠? 대신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면 이거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동행은 아낌없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대한광통신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갈 겁니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고 갑니다. 라고 실제로 생각하고 있고 6월 12일자부터 반등이 나왔던 것까지도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 안 보면 뭐합니까? 다른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도 같이 시청을 꼭 좀 해주셔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만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선배님들 위해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선배님들 또 감사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선물도 하나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이것까지 시청하신 다음에요. 영상 뒷부분에서 대한광통신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이라고 하면 종목이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면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팀까지 만들면서 인수합병 후보로 거론하고 있는 이 기업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해당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바로 앞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왜 삼성전자가 욕심을 낸 거죠? 반도체 사이클이 오고 나면 주가가 10만 전자 외치면서 미친듯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사이클이 끝날 무렵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런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떨어지는 주가도 맞고 매출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전에 이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한 거고요. 최근에는 전장까지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얘네를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께서 언급 주셨듯이 이제 올해 M&A는 지속되는데 그 중에서 중점이 누구냐면 공조랑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 나왔네요. 기존의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진행했던 기업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주력 사업이 누구라고요?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들을 인수하면서 생긴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인수했던 기업들과의 시너지까지도 만들어냅니다. 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해당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정답은 이 라이다라는 걸 필요합니다. 라이다가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 알고 계셨을 텐데요. 이제는 아닙니다. 더 중요해요. 왜요? 로봇에도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자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기존의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뭘 하려고 하고 있죠? 맞습니다. 휴머노이드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삼성전자의 미래 로봇 추진단 산하에 편입시켜서 실제로 로봇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얘네는 어때요?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지 라이다를 만드는 애들이 아닙니다. 즉 부품을 하나하나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진행하는데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사실 얘네를 인수하면서 얘가 또 필요해진 겁니다. 왜요? 휴머노이드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선두주자인 현대차나 테슬라만큼의 기술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얘는 반도체를 잘하지 이런 것들은 로봇 같은 건 후발주자잖아요. 그래서 앞서 나간 이대를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해당 기업을 인수를 통해서 기술 취득을 할 겁니다.
라는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이 내부적인 요인들입니다. 뭐가 있냐면 해당 기업이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이에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라고 하죠.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원래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는 이런 해당 기업 역시나 충분히 인수합병이 될 만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돈 냄새를 맡은 이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들이 아무 종목이나 사지 않아요. 돈이 될 만하니까, 인수가 될 만하니까 유리한 위치를 미리부터 선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만하겠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어때요? 17,000원에 있을 때 그리 대단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요. 근데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94만원까지 무려 거의 100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눈독 들이는 미래 산업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한 300만원 정도로만 들어갔다가 10배거 달성한다 라고 하면 얼마예요?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리부터 올라갈 거 알았으니까 올라가기 전에요, 소액이라도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수하시는 방법, 공유받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거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2번입니다. 자, 2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황금손이 준비한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대한이라고 두 글자는 사실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왜요? 반등할 거 알았으니까 우리 미리부터 준비를 해놓자 이겁니다. 사실 선배님들께서 오늘 영상 시청하신 이유가 요것 때문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나라도 꼭 좀 얻어 가시라는 소리예요. 문자 보내시는데 돈도 안 들어가니까 꼭 대안이랑 숫자 2를 넣어서 우리 주주분들이신 거를 제가 알 수 있게끔만 해주세요. 대신에 문자는 뭐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 상관없이요. 근데 전화는 주지 마세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요거 신청하셔서 고맙다, 많이 도움된다 라고 하시면 아낌없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동행, 이거 하나씩만큼은, 한 번씩만큼은 꼭 좀 부탁드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광통신 우리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요건들,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때 6월 10일 날 나왔던 공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TMC랑 가압류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가 됐던 부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6월 10일 날 뭐 있었죠? TMC가 맞습니다. 혼인과 계약을 했다든지 데이터 센터에 실제로 광섬유, 광케이블을 납품한다 라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날짜가 6월 10일이었는데 6월 10일 날에서부터 뭐가 있어요? 갑자기 대한광통신이랑 채권 문제, 소송으로 번질 뻔했던 걸 가압류를 해제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당일날 바로 공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때문이라고 하죠? 기사가 실제로 나온 게 있었는데 이거 제가 뭐 맞췄습니다라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한광통신이 채권 가압류를 종결된 이유가 원래는 제품에 대한 뭐 이런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걸었다라는 건데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대한광통신이 돈을 물어줬나요? 35억을 줬나요? 안 줬죠? 준 게 아니라 두 회사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모종의 거래가 35억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대가를 치른 것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의 가압류가 풀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사로까지도 나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 그쵸, 여러 정황 증거상 이게 아직 기사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이력이 미리 있었던 대한광통신에게 경쟁자이지만 또한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동종업계 회사로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누가요? TMC가요.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납품을 같이 하게 될 수 있겠죠. 대한광통신이요. 아니면 TMC를 통해서 원자재 보유하고 있던 어떤 거요? 광섬유라든지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대한광통신에서 구매한 원재료, 광섬유 제품과 문제가 있어서 손배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줬겠죠. 대한광통신이 이번에 데이터 센터 납품을 맞춰야 되는 TMC에게. 그래서 아마 이거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게, 실제로 발표가 되지 않는 게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쵸, 주포들이 조금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리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요? 항상 이들의 습관을 생각해보면 대한광통신의 주가를 들어 올릴 때 특징주 기사를 항상 내보내면서 이러이러한 좋은 내용들이 있다라고 기사를 퍼뜨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을 통해서 주가의 상승을 또 꾀했었고, 여기 이번에는
6월 12일을 기점으로 완벽히 해소가 된 다음에 터뜨려야 되는, 내보내야 되는 구간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조정을 만들어냈지만 이탈하지 않고 절대 무슨 구간이요? 깼으면 안 되는 지점, 여기 구간은 완벽히 지지를 해줬다라는 게, 이 구간의 추세를 박살내지 않았다라는 게 뭔가 좀 준비되어 있던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투매를 만들어내고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탈을 꾀한 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거래소에서 거는 투자 주의라든지 경고가 완전히 해소가 된 상황에서부터 딱 추세를 돌려놓는다? 수상하다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선배님들이 아직도 혹여나 문자를 보내주시 않은 분 계신다라고 하면 오늘 영상만큼은 꼭 아니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셔서요. 010-9630-2563번입니다. 다음 주에 그냥 간단하게 대한광통신 더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미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내주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동행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